오늘 저희는요, 수업 영상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동초등학교 교사 이동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연수는요, 크게 컨텐츠 제작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라는 강력한 툴, 그리고 익숙한 툴이죠. 그 툴로 기존 자료를 영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데는 뭐 어도비의 프리미어, 뭐 소니의 베가스, 뭐 다빈치 리졸브, 뭐 키네마스터 등등 여러 가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지만요. 그거는 지금 당장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배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우리 연수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기존에 수업을 진행하실 때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겨가면서 선생님들이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온라인상에서 PPT에다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넣고 그 녹음된 목소리를 영상으로 저장해서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네, PPT 자료를 영상으로 그러면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피스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피스 365라고 해서 공지사항에 여기 밴드에다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피스 365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교사는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이에요.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를 가장 매달 뭐 매주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는 공짜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집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는 32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설치할 때 학생이나 뭐 교사다 이렇게 되면은 16만 원, 17만 원까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매하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수업 자료를 집에서도 우리 개발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집에도 설치 가능하고 학교에도 설치 가능하고 하는 것을 계약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서 이 오피스를 교사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선생님들 요거 혹시나 설치가 안 되어 있다 하시면은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이나 뭐 2010, 2016 보다 더 좋은 버전입니다. 2019랑 365랑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고 항상 최신판 유지는 오피스 365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가 인터페이스 구조상 이해가 훨씬 쉬워요. 오늘 연수는 오피스 2016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 365를 설치해 두신 선생님들은 아마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하시면 화면은 조금 다르지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켜서 화면 녹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워포인트를 제가 켰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화면 녹화입니다. 화면 녹화는 어디 있냐면요. 선생님들 다 이제 파워포인트 켜보세요. 네,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저기 현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2016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뉴 쪽에 보면은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네, 요 삽입을 클릭해 보시면 자, 삽입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화면 녹화라고 있어요. 화면 녹화는 여기 눌려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갑자기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랬을 때 영역 선택이라고 있어요. 영역 선택. 이 영역 선택을 하시고 보면은 마우스가 십자 모양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 모양 보이시죠? 자, 이 십자 모양에서 우리가 네모 박스를 그리듯이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네, 이렇게 놓으면은 현재 빨간색 네모가 점선으로 된 빨간색 네모가 되어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이 활성화가 된 걸 볼 수 있으세요. 옆에 이런 오디오라 레코드 포인터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디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레코드 포인트, 이 오디오를 이렇게 눌렸을 때 흰색으로 됐으면 요거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디오를 눌려 놓으면 이게 차이가 뭐냐? 지금 제가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지금 헤드셋을 끼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뭐 이제 헤드셋이 설치되어 있거나 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생님들 요 오디오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녹음이 돼요. 우리 동영상이니까 화면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오디오를 체크해 두시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같이 들어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코드 포인터는 여기 생긴 거 보면 아시겠지만 말로는 좀 설명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영상에 이 마우스가 움직임이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기록을 누르면 이 빨간색 네모 안에 화면들이 녹화되거든요. 이럴 때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이 마우스 움직임까지 다 녹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웬만하면 레코드 포인터를 켜두시는 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편하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켜두시면 됩니다. 뭐 오디오는 껐다 켰다 할 수 있겠죠. 나는 내 목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오디오를 꺼두시고 나는 오디오 내 목소리가 넣고 싶다. 내 목소리를 설명을 하고 싶다 하면 오디오를 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기록을 누르시면요. 3초의 카운트다운 후에 지금부터 여기 이 화면 빨간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숨기면 이 바탕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녹화가 끝났으면 종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종료를 하려면 이 마우스를요, 가장 화면의 꼭대기까지 쭉 올립니다. 제 마우스 움직임을 잘 보세요. 쭉 올리면 여기 위에 천장에 부딪히면요, 메뉴창이 다시 내려옵니다. 요때 요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중지. 자, 제가 중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중지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PPT 안에 동영상으로 저장이 됐어요.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방금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었던 녹화된 부분들이 선생님들한테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PPT에 이렇게 영상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게 화면을 작게 할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 선생님들 잠깐 여기 앞이랑 뒷부분은 좀 자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수를 시작했는데 딱 우리가 뭐 설명 세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시작 누르고 난 후에 3초 안에 세팅이 덜 돼서 앞부분 설명이 좀 세팅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후에 조금 뭐 한 5초 정도 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르고 싶다 하면은 여기 클릭을 하셨을 때 영상 여기 위에 보시면요. 원래 여기 보기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영상을 클릭하시면 재생이 생깁니다. 재생. 요 재생을 누르시면은 이 영상에 대한 자, 요 재생이 뜨는 건 요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입니다. 요 재생에 대해서 여기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있어요. 요 비디오 트리밍을 누르시면 영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잘랐다가 늘렸다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하다 저는 뭐 한 이제 10초만 살리고 싶다 하면 10초 정도까지 가고 뭐 여기서 숫자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영상이 아까 처음엔 30 몇 초였는데 지금은 여기 10초까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부터 PPT를 여시고 자, 영상 한번 화면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화면 녹화 간단하게 해보고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녹화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파워포인트에 삽입 들어가시고 화면 녹화 들어가시고 여기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역을 다시 선택하고 싶으면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하고 영역을 선택하신 후에 요 두 개 옵션 체크하시고 기록을 누르십니다. 네, 그리고 진행이 되다가 내가 녹화를 다 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사진도 올렸다가 PPT도 올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시고 나면은 영상이 삽입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마이크 설치되어 있으면은 태블릿 PC나 죄송합니다. 노트북이나 PC에도 이어폰 마이크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선생님 다시 진행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사실 선생님들 파워포인트에만 영상을 두면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 녹화한 거를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자,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이라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을 누르면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뜹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탕화면에 어, 5월 11일 동영상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네, 보이시죠? 제가 지금 아까 5월 11일 동영상이라고 저장을 하니까 여기 5월 11일 동영상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1일 동영상은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던 영상이랑 동일합니다. 마우스 움직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죠. 요러면은 바로 이 영상 파일을요, 요게 MP4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학습터 같은데 바로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이학습터에다가 이제 바로 탑재가 가능하시니까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약간 제가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이 화면 녹화를 도대체 해가지고 동영상 저장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하는가?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요새 디지털 교과서가 온라인상에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는 디지털 교과서를 했지만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PDF 파일 등등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5-1을 눌려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교과서 화면이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 화면을 이제 녹화를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원래 교과서 딱 펴놓고 이제 교과서 얘들아 어디 자, 몇 쪽 봅시다 하면서 이 교과서의 흐름대로 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보여주다가 홍길동전이다. 뭐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내용까지 있지만 실제 이제 아이들은 교과서를 펴놓고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선생님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그 요새 교과서 PDF 파일로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럼 그 PDF 켜놓고 자, 홍길동전이야 해놓고 홍길동전에 관련된 수업 자료는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죠. 뭐 구글에 검색을 해서 뭐 사진을 저장해 두시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콘텐츠를 해놓고 같이 보충 자료를 띄어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펴놓고 실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선생님 목소리를 입히잖아요. 수업 시간을 우리 가정했을 때 이거를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PDF 파일에 내 수업 시간, 내가 수업을 실제 진행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개발하실 때 좀 더 부담이 덜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삽입에 화면 녹화 그리고 영역을 여기 교과서 안만 싹 넣는 거예요. 교과서만 이렇게. 그리고 기록을 누릅니다. 네, 기록을 누르면은 이제 녹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오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 신장, 인권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지하시면 이렇게 교과서 파일 뜨지 않습니까?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미디어 저장. 그리고 뭐 5월 11일 1교시 4회 다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선생님들 쉽게 수업 자료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요거 선생님들 지금 제가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 영상에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실습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선생님들 영상에 선생님 마이크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 녹음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실행했는데 제가 분명히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컴퓨터 소리를 비트라는 이 프로그램 특성이 이 컴퓨터 소리를
넘겨주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틀면 저는 동영상 소리가 들리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 쌍방향 화상에서는 동영상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녹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화면 녹화에 아주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컴퓨터 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화면 녹화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이크 소리 녹화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소리가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에 보면요. 여기 홍길동전이라고 해서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눌리면 홍길동전에 관련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당연히 소리도 있겠죠.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소리가 이 화면 녹화에서 녹음이 되질 않아요. 오로지 마이크를 통해서만 녹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 자료를 보여줄 때 동영상을 튼다. 동영상을 틀었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요게 이제 화면 녹화였습니다. 이 화면 녹화 기능. 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단점은 컴퓨터 소리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컴퓨터 소리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두 번째 기능 설명드릴게요. 슬라이드 녹화 기능입니다. 물론 이 슬라이드 녹화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습해 보고 난 후에 슬라이드 녹화의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녹화입니다. 자, 슬라이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들 이때까지 우리 슬라이드 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언제 많이 쓰느냐? 여기 처음부터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 쇼. 뭐 내지는 단축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F5 눌려가지고 우리 왜 슬라이드 쇼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초등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인디스쿨에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때 찐빵 쌤께서 올려주신 자료고 여기 이제 공유 가능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자, 요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에다가 우리 슬라이드 쇼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처음 슬라이드 쇼 눌려서 이렇게 다음 눌려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줘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다. 여기다가 선생님의 목소리 입힌다는 거죠. 우리 파워포인트로 수업 진행 한 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그 이학습터나 이런 데다가 답지할 때 파워포인트를 올리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선생님의 이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목소리를 입히는 방법, 쉽게 입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요거를 이제 어떤 특정 학년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파워포인트에다가 목소리를 입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입히고 계셨냐면 휴대폰으로 일단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 녹음된 걸 컴퓨터로 옮기세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이 파워포인트 화면과 선생님 목소리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걸 또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또 다시 영상을 저장하는 여러 가지 일을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는요, 옛날부터 기능을 숨겨두었습니다. 슬라이드 쇼 녹화라고 있어요, 녹화. 우리가 다만 안 썼을 뿐입니다. 왜 안 썼냐?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수업 시간에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때까지는 몰랐던 버튼이에요. 하지만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우리가 뭐 대면 계약 후에도 혹시나 뭐 이런 컨텐츠를 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런 버튼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제가 한번 보통 여기에 보면요. 요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F5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면은 자, 얘들아 뭐 사회 일단은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을 배워보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뭐 갑자기 사과 뜨고 자, 교과서는 32쪽에서 35쪽이야. 사회과 부도는 56쪽이야. 요거 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 여기다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입힌다는 거죠. 애니메이션 시간까지. 자, 슬라이드 쇼 가서요. 슬라이드 쇼 녹화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항목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체크해 두시고요. 선생님들. 두 번째, 설명 잉크 레이저 포인트.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설명이 해제되어 있으면 이 설명이라는 게 선생님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까 화면 녹화할 때 목소리 들어가시듯이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잉크랑 레이저 포인트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발표할 때 마우스가 같이 녹화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뭐 요거는 사실 딱히 저는 잘 안 써지던데 레이저 포인트 뭐 쓰시려면 쓰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목소리 넣는 게 우리 목표니까요. 요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걸 체크하셔도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겠죠. 자, 녹화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녹화 시작을 누르면은 좌측 상단에 보면요. 요 녹화 아이콘이 생겨요. 요거는 지금 파워포인트 2016 기준입니다. 365는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만, 365는 요거, 이 화면 보시면은 365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365가 훨씬 더 직관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365 화면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초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들. 요초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1슬라이드지 않습니까? 요 1슬라이드에서 지금 현재 녹화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현재 40초, 이 한 슬라이드에서 40초가 녹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은 애니메이션, 다음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현재 57초입니다.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네, 2 슬라이드로 왔어요. 2 슬라이드로 오니까 다시 이제 1초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냐, 2 슬라이드에서는 처음 녹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은 이게 지금 1분이 넘어가 있습니다. 얘랑 시간이 다릅니다. 아까는 똑같았거든요. 네, 요 화면은요, 현재 총 녹음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1 슬라이드에서 한 1분 정도 녹음을 했었고, 이제 2 슬라이드에서 지금 현재 요 시간까지 이동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다음 누르면 1분 30초 됐을 때 다음 눌러볼게요. 네, 다음. 자, 요럼 3 슬라이드로 왔으니까 다시 3 슬라이드에서는 처음 3 슬라이드가 녹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총 녹화 시간이거든요. 자, 하다가 선생님이 중간에 잠시 뭐 가래가 뭐 이제 기침이 나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멈춰야 된다 하면은 일시 중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시 중지 하셨다가 다시 시작하시려면 이렇게 다시 시작을 누르면 바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녹음이 시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수를 하다가 갑자기 기침 나올 것 같다. 갑자기 막 뭐 좀 신호가 왔다 하면 이렇게 중지하시고 뭐 기침하시고 다시 녹화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다음을 눌려도 되고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 넘기듯이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넘기듯이 하셔도 되고 오른쪽 클릭해서 다음 하셔도 되고 뭐 나는 포인트 옵션에 레이저 포인터까지 쓰고 싶다. 요까지 녹화되고 싶다 하면 마우스에다가 지금 빨간색 점 들어오거든요. 요게 조금 더 마우스 움직임이 잘 보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기능을 써서 이렇게 녹음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레이저 포인트 기능을 제가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왜 잘 안 쓰냐면요. 레이저 포인트 기능 켜놓으면요. 마우스 왼쪽 클릭했을 때 이 다음 페이지로 자동 안 넘어가거든요. 이거 눌려서 넘기든지 오른쪽 클릭해서 다음 눌려야 되거든요. 이게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레이저 포인트 안 쓰고 그냥 마우스 써요. 어차피 마우스도 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PPT 할 때는 굳이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사실 마우스 움직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우스는 잘 안 씁니다. 마우스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선생님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동으로 일시 정지가 돼요. 중간에 뭐 다음 페이지 넘기거나 아니면 뭐 레이저 포인터 키거나 할 때는 지금 이 메뉴 창이 녹화 안 되는 상태거든요. 애들한테 보일 때는 이 전체 화면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선생님이 1 슬라이드부터 쭉쭉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요, 선생님이 67 슬라이드인가 그렇거든요. 다 녹음은 못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끝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녹음이 다 끝났어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뭐 이제 67 슬라이드까지 쭉쭉 넘어갔다 하면 슬라이드 쇼가 자동으로 끝나니까 상관이 없고요. 내가 중간에 슬라이드 녹음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X 누르시면 됩니다, X. X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지금 제가 목소리 녹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요. 지금 선생님 우측 하단에 보면요. 제가 녹음을 했을 때 여기 원래 없었거든요, 요게. 원래 여기 없었어요, 선생님들. 근데 지금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말하던
제가 말하던 마이크로 말하던 목소리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제가 중간 애니메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현재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자, 지금 레이저 포인터 여기 녹화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녹음이 되어 있으면요, 선생님들 요 애니메이션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음 넘기듯이 선생님들 그냥 슬라이드 쇼 녹화해놓고 진짜 수업하듯이 그냥 쭉 진행하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시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애니메이션 시간에 보시면 이게 뭐 클릭할 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냥 애니메이션 삽입하고 여기서 그냥 얘를 뭐 나누기를 한다든지 뭐 애니메이션 줘놓고 선생님들 일반 수업 하듯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선생님들 슬라이드 쇼 녹화하고 난 후에 X 누르면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이 창이 떠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요 창이 뜨면요 내가 지금까지 녹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처음부터 누르셔서 선생님 목소리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간 제대로 됐는지 한번 할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 그러면은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55분입니다. 7시 5분까지 선생님들이 기존에 쓰시던 수업 때 활용하시던 PPT나 아니면 뭐 인디스쿨이나 등등 이제 공유 사이트 등에서 PPT를 한 개 다운받으시고 실제 수업하듯이 선생님들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느껴보셔야 돼요. 7시 5분까지 선생님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기본 목소리 들어가고요. 하는데 여기 슬라이드쇼 녹화에 기능에 보시면요. 슬라이드쇼 녹화라는 단어 옆에 조그만 세모 있거든요. 세모. 아래로 되어 있는 세모. 요거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녹음 시작. 말 그대로 첫 슬라이드, 1 슬라이드부터 녹음 시작한다는 거고요. 현재 슬라이드는 현재 제가 2 슬라이드를 클릭을 한 상태니까 2 슬라이드에서부터 녹음을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우기라는 건요.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나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지운다는 겁니다. 여기 설명 지우기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설명 지우기를 누르면 자, 1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래 제 목소리가 지금 7초 64 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드쇼 녹화해서 현재 슬라이드의 설명을 지우면 요 오른쪽 하단의 스피커가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제 목소리 녹음된 게 지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 지우기라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타이밍은 애니메이션에 이제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도 그냥 목소리를 지우셨다면 그냥 타이밍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현재와 모든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클릭 실수해서 모든 슬라이드 다 지워버리면 곤란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타이밍을 지우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만 지우고. 만약에 모든 슬라이드를 다 지우게 된다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겠다라는 소리랑 또 얘기합니다. 설명을 지우실 거면 타이밍도 같이 지우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이 두 개는 세트로 움직인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 이제 365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간 계약을 해서 교직원이라면 최신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365 요거가 어떻게 화면이 있는지 365를 쓰시는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자,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환에서는 여기 5페이지에 있네요. 자, 오피스 365는요, 아까 영상 그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면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게 오피스 2019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캠이 설치되어 있으면요, 우측 하단에 선생님의 캠도 띄울 수 있어요. PPT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오피스 365는. 아까 여기 제 PC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요. 제 얼굴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까 PPT에는 안 떴습니다. 왜냐? 2016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2019나 오피스 365 최신 버전을 쓴다면 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우측 하단에 이렇게 선생님의 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요 PPT를 하면은 첫 인사 때, 첫 슬라이드 때, 여러분들한테 뭐 인사할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일종의 뭐 인증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등장하면은 아이들이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켰다가 끕니다. 여기 끄는 건 이쪽에 버튼 누르면 꺼지거든요. 마이크 켜고 끄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슬라이드 이것도 보면 전체 아까 전체 시간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 녹음된 시간 여기는 다른 점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슬라이드 총 개수도 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8을 지금 총 8장인데 그중에 2슬라이드 녹음 중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녹음했다는 것도 수업 흐름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8슬라이드로 나는 10분 정도 녹음을 하고 싶으면 요게 제 10분 될 때까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좀 좋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 여기 펜이랑 형광펜 기능이 색깔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쓸 수 있도록 여기 위에서 설명할 때 끄을 수 있거든요. 이 그어두면 아이들한테 집중시키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면 된답니다. 2016은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뭐 레이저 포인터니 뭐니 선택을 하는 게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365는 요거 두 개 체크를 하시고 요거 클릭하시고 쓱쓱 끄면은 끄어집니다. 그리고 직관적이죠. 여기 일시정지. 말 그대로 아까 중지하는 겁니다. 딱 봐도 아이콘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중지. 중지는 이제 영상을 이제 내가 녹음하는 거 모든 거 종료하고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다 이 소리고요. 여기 메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 메모를 미니 이제 슬라이드 노트를 기록해 놓으면 선생님 대본이 있으면 그 대본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대본이 안 들어가요. 여기 녹화되고 있는 요 화면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슬라이드 노트에 메모를 해 두시면 요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녹음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좀 더 실수 없이 깔끔하게 녹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우기도 아까 그 이제 현재 슬라이드에서 뭐 설명 지우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여기 통합되어 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설명이나 타이밍 없이 그냥 현재 슬라이드 녹음 지우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훨씬 쉽게 돼 있어요. 여기도 요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뭐 설정은 기타 뭐 이제 마이크나 아니면 웹캠이 뭐를 선택하느냐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웹캠이나 연결하시면은 설정이 자동으로 되니까요. 웬만하면 요 설정 부분은 따로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65 봐도 딱 봐도 사실 2016에서의 요 슬라이드 녹화 기능이랑은 조금 퀄리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녹화하면은 그냥 요것만 떠가지고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끌 때도 헷갈려요, 심지어. 닫기 눌러야 되니까. 근데 365는 쉽다.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 라는 점. 그래서 제가 365 설치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제 2016 선생님 이 화면 보시고 와 이거 365 설치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올렸던 5월 4일 올렸던 게시글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설치하실 거면 그 기존에 깔려 있는 오피스를 지우셔야 돼요. 오피스 2016이나 뭐 19, 뭐 또는 2013 등등이 깔려 있으면 그거 설치를 제거하셔야 오피스 365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요렇게 하고 자, 이제 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게 지금 현재는 PPT, 아직 PPT잖아요. 제 목소리가 들어갔을 뿐이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저장 누르면요. 그냥 파워포인트 저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자, 선생님들 아까 작업하셨던 거 있으면 그 작업물 이제 PPT 띄우시고, 자, 파일을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자, 다 찾으셨죠? 자, 파일을 누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제 마우스를 잘 보셔야 돼요.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파워포인트, PPTX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비디오 만들기를 원하니까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동영상의 화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게 최고 화질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상을 저장했는데 300메가 이상 용량이 너무 크더라. 그 300메가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 학습터에는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0메가보다 넘더라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요 품질을 조금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 품질까지는 괜찮아요. 볼만해요. 저 품질은 조금 스마트폰에서는 볼만한데 PC에서 보기엔 좀 화면이 많이 흐릿하고 좀 별로입니다. 그 깍두기 현상이라고 하죠. 자글자글한
이렇게 뜹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웬만하면 프레젠테이션 품질. 선생님이 PPT에 목소리 실행시키는 정도라면은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요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밑에 각 슬라이드에 걸린 시간 몇 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PPT 할 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니까 제가 9슬라이드까지 녹음을 했어요. 근데 10슬라이드부터는 녹음을 따로 안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녹음을 안 했다고 치겠습니다. 10슬라이드부터 67슬라이드까지는 제 목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영상은 시간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한 슬라이드당 몇 초를 띄우겠냐 이 말인 겁니다. 10슬라이드부터 67슬라이드까지 내가 이 한 슬라이드당 몇 초씩 보여주고 싶어 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초는 좀 많이 짧더라고요. 좀 읽으려고 하면 넘어가고, 읽으려고 하면 넘어갑니다. 뭐, 대부분 선생님 녹음 기능을 쓰셔서 모든 슬라이드에 다 녹음을 하시겠지만, 진짜 녹음할 게 없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냥 이미지기만 하다. 그냥 아이들 감상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요 시간을 수정하실 수 있겠죠. 한 슬라이드가 한 15초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초 단위로 하시면 되고요. 비디오 만들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뜹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아까 우리 화면 녹화 미디어 저장이랑 똑같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도 1-10 해안 특징 완성본. 네, 요 PPT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V2. V2. 자, 그리고 비디오 파일 형식은요. 엠팩4 비디오 요게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선택돼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가끔씩 보시면 이거 실수하셔서 그런가? 요거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요거는 WMV라는 파일이고요. 요거는 우리 이 학습터에 탑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엠팩4 요거 그냥 확인만 해두세요. 기본적으로는 요거 선택돼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엠팩4 비디오인지 MP4가 이게 엠팩4 요거거든요. MP4 파일로 저장을 해야 올라갑니다. 우리 이제 표준 환경, 표준 인터넷에서 이제 영상 실행할 때 보통 MP4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요. 자, 제가 아까 다운로드에 저장합니다. 여기 저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영상을 바로 실행해 보면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영상은 저장이 완료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보통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여기에다 메뉴에다가 동영상 뭐 제작 중 하면서 뭐 1%부터 100%까지 뜨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원래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슬라이드 쇼로 발표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이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쪼매맣게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고 해서 저장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차야 돼요, 선생님. 상당히 느리죠. 원래 동영상 작업이 조금 느린 거거든요. 목소리까지 들어가고 이거를 또 영상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립니다. 요거 제 생각에 요 정도 67 슬라이드 정도면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은 좋을수록 더 빠르고요. 학교 컴퓨터로 하시면은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해두시면 요게 가득 차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제대로 실행돼요. 지금은 제대로 실행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해안 특징 완성본 V2라고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게 현재는 용량도 보시면 0KB 용량도 없어요. 아직 동영상으로 제작이 안 된 거거든요. 요게 다 차면 동영상 파일로도 몇 메가인지 확인도 되고 실행도 될 겁니다. 제가 요건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요까지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영상 제작 중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화면 녹화랑 크게 다를 거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냥 화면 녹화해가지고 전체 드래그해서 아니면 여기 이 화면을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PPT 화면만 선택해가지고 그냥 다음 넘기면서 설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 메리트가 있냐 싶잖아요. 슬라이드 녹화와 화면 녹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잠시만요. 네, 화면 녹화는요.
영역을 선택해서 동영상 시작입니다. 는 PPT 이외에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 녹화합니다. 그냥 영역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고 했죠. 단점. 컴퓨터 소리가 근데 슬라이드 녹화는요. 장점이요. 컴퓨터 소리가 녹음이 돼요. 무슨 말이냐? 컴퓨터 소리랑 심지어 내 목소리까지 녹음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들 보통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음악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음악 파일이 없나요? 좀 이따 음악 파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음악 파일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 아이콘 그 스피커 모양 아이콘이 뜨지 않습니까? 요런 아이콘이 뜹니다. 요런 아이콘. 음악을 넣으면 이건 뭐 오디오에 삽입해서 내 PC에 오디오. 요거 삽입해 놓고 여기 PPT에 이제 실행 누르면 이 컴퓨터 소리 예를 들어 음악 시간 음악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는 음악 초등의 경우에는 음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파일 중요하거든요. 소리 들려줘야 되잖아요. 음악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음원 파일이 있으면 이 음원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놓고 선생님 슬라이드 쇼 하면서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 시작을 누르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서 선생님 목소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음악식이라고 합시다. 지금 요거는 사회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뭐 베토벤의 무슨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운명교향곡 그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재생 누르면 이 소리가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단점을 화면 녹화의 단점, 컴퓨터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단점을 장점이 보충해줍니다. 하지만 또 얘의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으면 다 슬라이드 녹화잖아요. 단점은요, PPT만 된다. 디지털 교과서가 되고 이런 거 안 돼요. 이 슬라이드 녹화 들어가는 순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PPT 슬라이드 쇼, F5 눌려가지고 슬라이드 발표하는 그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 꺼버리면 그냥 녹화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PT만 녹화됩니다. 그 PPT에 있는 컴퓨터 소리만 녹음이 되는 겁니다.